오늘 좀 미리 공지가 안 되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같이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요 강의가 상당히 이제 기본적이고 지금 편한 강의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그 소비자 제품 만드시는 소비자분들도 아마 들어와 계실 거예요. 편하게 들어보시고 되도록이면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왕 드시고 계신 거 우리 유산화 제품 어떤 제품인지 좀 알고 드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한 시간이니까 다 같이 한번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공유를 먼저 할게요. 네. 자, 화면 공유. 예.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실 거 믿고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유산화 영양제, 이제는 알고 드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갑자기 넘어갔네요. 키포인트는 이 영양제를 먹었는데 내가 왜 건강해지지?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영양소라는 게 뭔지 기본적인 이해,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저와 함께 항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양제 왜 먹어야 할까요? 뭐 우리 유산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죠. 네, 너무 많이 얘기 듣고 또 오랫동안 유산화 제품을 드신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정리해 볼까 해요. 영양제는 왜 먹어야 될까? 이 얘기는 이런 세포와 영양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 얘기인데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머리 끝, 머리카락부터 발끝, 발톱까지 모든 게 세포입니다. 뭐 세포 개수야 뭐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보통 60조개에서 100조개 네,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수많은 세포가 모여서 인체가 되죠. 제가 여기 맨 위에 문구에다가 네, 인체의 건강은 세포의 건강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 인체의 건강은 세포의 건강이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은 누가 하느냐? 우리 몸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눈물 나는 거, 침 나오는 거, 소화액 나오는 거, 뭐 방귀 나오는 거, 땀 나오는 거, 뭐 털 생기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질 생기는 거 등등. 그런 모든 일들이 내 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죠. 즉, 내 몸의 컨트롤은 누가 하느냐? 이런 질문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은 참 대답을 잘 못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뇌가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포가 일을 한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기능은 세포가 일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건강은 우리 몸의 건강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그러면 세포가 그러면 건강해야 되겠죠. 이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뭐냐면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여기에 최근에는 식이섬유까지 해서 7대 영양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그리고 충분히 세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상 충분한 양을 드시면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왜? 세포가 일을 아주 잘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양소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포가 건강하려면 우리 몸에서 일을 누가 한다? 세포가 한다. 뭐 쉽게 이해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리더님들 여기 또 오늘 소비자분들 보고 계실 텐데 화면을 이 지금 화면이 보이는 것은 시식용 세포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뇌에서 이미지화 시켜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식용 세포가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거죠. 황반변성이라는 질병 때문에 시식용 세포가 파괴가 되면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기 기능을 온전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건강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단적인 예로 소화액이 안 만들어지면 소화가 안 되죠. 당연히 취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쓸개즙, 지방 분해인데 그러면 또 지방 분해가 잘 안 되면 지방기 있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상당히 냄새가 심하거나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또 세포가 여러 가지 호르몬을 갖다 분비하는데 잠 오는 호르몬, 이런 잘 자게 하게끔 하는 호르몬이 안 나올 경우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러한 등등등 뭐 수만 가지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세포의 기능들이 있어요. 다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걸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머릿속으로 잘 그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양소를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게 조금 양쪽으로 조금 많아서 스피드는 이 야야, 또 정도로 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든지. 자, 그럼 영양소가 하는 일은 뭘까요? 예, 영양소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아파요. 네, 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 뭐 단백질 절약 작용, 단백질은 조직의 성장 유지, 호르몬과 효소 만들고 항체 형성하고 뭐 지방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좀 어렵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쉽게 한번 보자고요. 쉽게, 아주 쉽게. 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에 문제가 생기죠. 네, 야맹증에 걸립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에 문제가 생긴다. 또 비타민 C나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또 뭐 비타민 D나 칼슘 부족하면 골다공증, 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손톱 발톱도 단백질 쪽이죠. 또 이런 우리 머리 뇌라든가 망막이라든가 이 구성 성분의 대부분이 오메가3인데 또 오메가3가 부족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면역 쪽은 아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 근육은 단백질이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무엇이 부족했을 때에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양소라는 게 먹으면 그만, 안 먹으면 그만이 아니고 또 현대인들 바쁘죠. 바쁘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밥을 말아 먹다든가 뭐 집에 있는 뭐 미역국 남으면 미역국에다 말아 먹다든가 대충 먹죠.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영양소 결핍이 엄청 많다. 그러면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 아파요. 네, 몸에 질병이 생기죠. 그럼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는 네,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양소를 먹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영양소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이에요, 음식. 예, 음식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이상적이에요. 더 좋은 것은 유기농으로 내가 농사져서 재배한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끼니마다 따서 잘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그렇게 먹으실 수 있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네. 현대인들 굉장히 어렵죠. 네. 돈 벌고, 그죠? 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 상호골도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네, 농사 짓고 계시나 봐요. 네. 정말 그 농사를 지더라도 야채, 과일 다 같이 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모든 걸 다 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잘 사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서 먹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야채, 과일 여러 가지 음식들에 이 영양소가 상당히 많이 줄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사과 같은 경우는 50년대 사과에 들어있던 영양소가 지금 최근에 거의 26분의 1 정도로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지금은 바구니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배는 채우지만 우리 위는 채우지만 영양은 우리 몸에 못 채우는 그러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죠. 영양소가 부족하면 아파요. 많이 부족하면 많이 아파요. 주변에 그래서 아프신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영양소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영양소 부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부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밸런스가 깨졌다라고도 해요. 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영양 밸런스 불균형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 부분도 얘기하지만 많이 지금 음식에 영양소가 빠져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과일만 그럴까요? 네, 고기들도 그렇습니다. 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뭐 등등등 뭐 오리고기 여러 고기들도 영양이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육을 하다 보니까 먹는 사료에 영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자체 영양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인간으로 봅시다. 우리 인간도 고기죠. 네, 동물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도 이런 소나 돼지나 닭처럼 영양을 제대로 못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71%가 지금 칼슘 부족, 57%가 비타민 부족, 이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많고 면역이 떨어져서 면역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도 병원에 가면 그렇게 환자가 바글바글 많은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처음 이거 줌 오셔서 듣고 계시는 아마 소비자분들 계실 거예요. 병원에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가?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영양 불균형, 영양 부족, 영양 결핍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지금 음식으로서 영양을 좀 섭취할 수 있을까? 충분히 좀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전문 기관에서는 지금 야채 과일을 비타민과 미네랄을 음식으로서 하루에 5접시 이상 좀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양으로 따지면은 뭐 적게는 2kg, 뭐 많게는 5kg 이상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초식 동물이 아닌 이상 네, 이만큼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싸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꾸역꾸역 씹어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분도 없을 겁니다만은 지금 현대인들은 그만큼 이 채소와 과일 이걸로 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으로 영양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러한 영양소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 자연 치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연 치유의 원리를 제가 중간에 넣어놨는데 이 영양소의 원리 중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자연 치유. 이 자연 치유가 뭘까요? 자연 치유가 뭐냐면 뭐 이거 지금 다 아시죠? 네,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상처 난 거잖아요. 이 상처 난 게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이 상처 난 게 그대로 평생 가나요? 이게 서서히 새살이 돋죠. 그죠? 네. 자연치유라는 것은요,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치유하는 걸 말합니다.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세포 재생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 상처 난 곳이 새살이 돋아서 깨끗하게, 여기 다친 적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물죠. 이걸 자연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자연치유가 과연 곁에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한번 생긴 이런 피부가 평생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피부의 수명은 거의 한 달 정도 봐요. 28일 주기라고 보는데 한 달 정도 샤워나 뭐 이런 걸 몸을 안 씻으시면 어떻게 돼요? 때가 생기죠. 그죠? 네, 그 때가 각질이라고 하죠. 네, 그 때가 피부 세포가 죽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새로운 피부가 생기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영양 쪽이랑 좀 연결을 시켜드리는데 피부 세포가 재생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그러면 똑같이 한 달 주기로 피부가 바뀔까요? 세포가? 어떨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건강한 피부 세포는 아니죠. 원래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와서 피부가 맨들맨들해야 되는데 영양이 부족하시면 죽은 피부를 지금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요. 느껴보셨나요? 영양이 부족하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피부가 거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영양 부족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피부의 세포가
제때 재생이 안 됐을 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치유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의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러 의사들 계시죠? 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의사가 성형 의사인가요? 성형외과 의사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 뭐다 필요 없지 뭐. 콧구멍, 입구멍 쳐다보는 이비인후과 의사보다는 아마, 네, 나의 그 이게 뭐, 턱관절도 만져주고, 뭐, 광대뼈도 만져주고, 코도 만져주는, 네, 성형외과 의사를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 의사보다도 더 최고의 의사는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자신입니다. 자연치유를 잘 되게끔 자연치유 힘을 아주 강하게 최고로 유지를 하시면요. 모든 웬만한 질병이나 힘든 부분, 몸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실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려면요. 바로 유산화에 있는 리셋 프로그램. 아마 여기 경험은 거의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못 해보셨다면 내 몸의 자연 치유, 내 몸에서 뭐 여러 가지 몸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내 자신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세요.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으로. 네. 이것은 여기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께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건강하게 리셋, 초기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네.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양제를 지금 먹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음식에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좀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유산화 걸 드시고 계시죠. 그럼 좋은 영양제 선택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저 같은 이런 영양제를 팔고 있는 예, 이러한 사람들 많이 믿지 마시고요. 네, 영양 전문가 말을 좀 들어보시고 알아보시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뭐 여기 지금 요에스도 나와 계신데 뭐 이분 뭐 좀 어떤 분들은 못생겼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무튼 뭐 똑똑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옆에는 이제 자용진 또 박사가 쓴 책이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요즘에 서점에 가면 상당히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다 말하고 있는 좋은 영양제의 기준은 바로 5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원료가 좋아야 되죠. 영양소 골고루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대여섯 가지 말고 필수 비타민, 미네랄 그래도 최소 23가지 정도. 그 밖에 식물성 추출물,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도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함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가 내 몸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100%, 200% 이상 일할 수 있게끔 충분한 양. 찌끔 들어있는 거 말고요. 그리고 생체용률은 당연히 높은 거죠. 흡수도 잘 되고 흡수가 된 다음에 내 몸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생체용률이 높은 그런 영양제가 좋은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그러한 내용을 실어놓은 책이 있어요. 바로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20년 이상 지금 출판되고 있죠. 네, 최근은 지금 6판이고요. 1600개 이상의 비타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을 수거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제품 하나하나마다 정말 제대로 이게 어떤 영양적으로 잘 함량이 갖춰져 있는지, 라벨에 있는 거와 속 함량이 같은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지, 또 건강 지원 기준에 부합되는지, 함량은 어떤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들이 다 접목돼서 어떤 영양제를 평가해 놓은 그러한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결과에 저희 유산화 제품이 최고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생체용률은 96.1%. 네, 평점은 별 5개 만점, 5성급 호텔로 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최고의 평점 5.0 만점을 받고 있죠. 이러한 제품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드시고 계신 겁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너무 좋아. 그죠? 네.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아, 독성이 없고요. 효능은 전 세계에서 1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1등이죠. 네. 세계에서 1등인데 우리나라에서 1등 못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1등입니다. 저희 제품 만드는 시설은요, 의약품 제조 시설이에요. 이걸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산화는 다단계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판매를 하려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다단계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유통이죠. 근데 유산화는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미국 유타주에 솔렉시티에 저희 제조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영양제는 전 세계 24개국으로 다 딜리버리. 예, 영어 나왔죠? 네, 딜리버리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올인원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연구 기간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유산화는 의약품 연구 기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의약품 연구 기관에서 이 수많은 85명 이상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이 저희 제품을 연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것을 바로 이 시설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유통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돼요. 이 제조시설은 FDA에 매년 갱신해서 의약품 제조시설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보면 볼수록 만족스럽죠? 네, 신뢰가 가죠? 좋습니다. 네. 이런 제품을 제가 간략하게 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뭐 단순히 이 에브리데이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당히 좀 책에 실릴 수 없는 속 깊은 내용. 뭐 에스크 더 사이언티스트인가요? 거기다가도 여쭤보시면 나오긴 하지만 간략간략하게 한번 제가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C300과 C600입니다. 네. 일부러 이름을 다 안 썼어요. 길어가지고. 네. 프로후라바놀 C300, 프로후라바놀 C600이죠. 네. 이 특징은 뭐냐면요. 이 비타민에는 포도씨 추출물하고 비타민 C가 한 아래, 같이 위아래로 되어 있죠. 소비자분들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 포도씨 추출물과 비타민 C를 왜 우리 유산화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비타민 C 혼자 항산화 효과를 몸에서 내는 것보다 포도씨 추출물과 같이 섭취했을 때 비타민 C의 항산화 효능이 20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타민 C 하나를 먹는 거랑 저희 유산화 C300, C600 하나를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느냐? 바로 효능으로 따지면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 강력한 항산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드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항산화의 그 어떤 느낌을, 경험을 가지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포도씨 추출물의 이 성분은요. 흔치 않은, 뇌로 갈 수 있는 흔치 않은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꼭 드셔야 돼요. 우리 뇌는요. 함부로 어떠한 성분이 통과하지 못하게 꽉 문을 닫아놔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특히나 항산화 성분들 중에서는 포도씨 추출물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제품을 드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항산화 제품이기 때문에 항산화라는 좀 표현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좀 풀어드릴게요. 항산화 하면 항염, 첫 번째 항염, 두 번째 항알러지. 아시겠죠? 네. 항염, 항알러지, 그리고 해열, 해열작용. 이걸 항산화 효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항산화는 몸의 염증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막아준다. 항염. 또 열이 나면은 염증 때문에 나거든요. 그래서 해열. 또 알러지도 붓거든요. 염증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항알러지. 이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또 다음 제가 설명해드리는 제품은 마그네 칼드입니다.
이 마그네 칼디. 네. 이 마그네 칼디 참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칼슘이라는 미네랄은요, 사실 우리 몸에 흡수가 정말 안 됩니다. 굉장히 흡수가 어려운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킬레이트 공법으로 이 무기질이죠. 무기질을 킬레이트 공법으로 유기질화 시키면 우리 몸에서는 유기질을 흡수하거든요. 장에서. 이게 유기질이네 하고서 흡수를 해요. 흡수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타민 D까지 흡수를 도와주고 마그네슘도 칼슘 흡수를 도와주죠. 이렇게 해서 칼슘의 흡수율을 상당히 높인 제품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킬레이트 공법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가루를 내서 칼슘제가 있으시다면 가루를 곱게 내가지고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싹 뿌려보시면 우유빛처럼 용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유기질이기 때문에 물에 용해가 됩니다. 근데 킬레이트 공법을 안 쓴 칼슘제는 둥둥 뜨거나 아니면 밑에 바닥으로 이게 뭐 칼슘 무겁죠. 무거운 거 있거든요. 싸구려는 쭉 가라앉아요. 바닥에 확 가라앉아요.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산화 이 마그네 칼디를 드시고 골다공증이 상당히 좀 호전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꾸준하게 드시면 되게 좋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제가 써놨죠. 천연신경 안정제로서 마그네슘과 칼슘은 병원에서도 쓰여요. 천연신경 안정제 쓰이기 때문에 좀 내가 그렇게 예민하지? 별것도 아닌데 좀 애들을 막 그냥 쥐어잡고 휘어잡고 남편한테 잔소리 좀 막 하고 뭐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4알, 5알, 10알 드시고 주무시면 평온해지실 겁니다. 네, 지금 내가 좀 신경질이다, 좀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그네슘과 칼슘은 천연신경 안정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조금 예민한 애들은 이걸 좀 잘 먹이면 네, 우리 최정아 골드님 연락 드셔야 되겠네요. 네. 네, 천연신경 안정제 애들 잘 먹이면 애들이 유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제품 중에 제가 하나 더 빼먹었네요. 마그네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칼슘과 마그네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이제 여름 또 추울 때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심근경색은 심장의 근육이 경색, 굳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굳을 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근경색이 생기는 것은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거든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심근경색이 생기는 것은 심장의 근육이 수축됐다가 이완이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됐다가 이완이 안 되게 생기니까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환자한테 마그네슘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또 근육이 수축됐다가 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쥐나는 거. 운동 많이 하거나 갑작스럽게 근육이 뭉쳤을 때, 이럴 때도 근육을 이완시킬 때 마그네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좀 팁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제가 애정하는 제품인데 헤파실입니다. 헤파실. 너무 좋죠. 네, 이 헤파실 제품은 간 해독뿐만 아니라 해독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간 기능을 정상화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실리마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리마린 성분은 워낙에 유명하죠. 뭐 엉겅퀴 추출물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뭐 2000년 전부터 해서 이 간장제로서 사용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해독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성분이기도 한데 유산화 제품은 실리마린에다가 부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원료들이 간 세포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능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이 제품을 드시면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부작용은 술이 세집니다. 네. 참 어떤 경우는 그래서 남편은 안 먹인다는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먹이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간 세포 기능이 정상화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해독이 아니고요. 우리 간은 하루에 500여 가지 일을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영양소도 저장을 하고 효소도 만들고 합성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분해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500여 가지 일에서 우리가 해독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나머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햇바질 참 좋은 제품, 술 드시는 분들 특히나 너무나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메가입니다. 바이오메가. 네, 요 문구가 정확하게 100% 맞는 건 아닌데, 의미를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써드렸어요. 정제 기술이 있어요. 저희 정제 기술은 진공에서 또 저온에서 2번 이중으로 정제하는 기술입니다. 이 바이오메가를 만들 때 저희가 쓰는 정제 기술인데, 이것은 중금속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바이오메가는 오메가 이 3 제품은 중금속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0.00001% 있는데 뭐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오메가 이 3를 갖다가 저희는 굉장히 작은 정어리, 심해에서 정어리에서 추출하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참치 같은 거에도 오메가 3가 많죠. 그걸 갖다가 고온, 바글바글 끓이면 불순물이 다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많은 양의 오메가3를 얻어내면 당연히 그 제품은 싸겠죠. 근데 문제는 바다에서 오염되어 있는 중금속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불순물, 내 몸집초고 먹는데 거기다가 중금속 먹고 불순물 먹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제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유기농으로 키운 야채 과일, 이러한 채소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정제라는 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유산화가 이런 제품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제품 만들 때 유기농에서 당연히 키워서 오지만 그것을 얻어내는 영양소는 다 정제 기술로 통해서 오염돼 있지 않게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그런 테스트를 다 통과한 원료만 써서 제품을 만들어요. 네, 그런 회사라는 거 상당히 믿을만 하고요. 신뢰가 가는 회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오메가3는 당연히 혈행을 도와주죠. 네, 중성지방 그런 어떤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지질, 그러니까 기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 속의 지질 이런 것도 이제 분해하는 데 도움 되는데 저는 뇌와 눈 건강에도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뇌의 40% 이상은 오메가3 성분이고 눈의 망막 성분이 오메가3예요. 거의 많은 비율의 오메가3 성분이 망막 성분이에요. 그리고 세포막이 오메가3 성분입니다. 굉장히 그 세포가 튼튼하려면 세포막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는 필수로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뇌 건강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고 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치매 걸리기 쉽지 않다. 지금 약간 치매기 있는 분들이 여기 좀 보이는데 네, 말씀은 안 드릴게요. 네, 지금 본인이 아실 거예요. 내가 요즘 치매기를 보이고 있다는 분들. 네. 뭐, 본인들이 지금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오메가3를 잊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유산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 제품인데요. 사실은 유산균이라는 표현은 맞진 않지만 그냥 우리 소비자분들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유산균으로 말씀드리자면 효능이 검증된 균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효능이 검증된 균주. LGG BB10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1000건 이상의 연구 결과가 있는, 그래서 효능이 입증된 오랫동안 연구가 행해진 그러한 균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균주가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거 좀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은 덴마크에 있는 한센사에서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럼 유산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 균주를 갖고 와서 가공을 합니다. 어떤 가공을 하느냐? 보통 유산균에는 있잖아요. 아시죠? 그 우유 성분 중에 유단백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단백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이들 특히나 많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잘못 먹으면 설사하는 아이들 많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그 유당을 제거를 해요. 그 제거를 저희는 해서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정 기술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유당을 제거한다. 보통은 원가 때문에 그냥 만들어 버려요. 이해하시나요? 네. 또 한 가지 여기에 굉장히 비싼 프리바이오틱스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눌린이라는 돼지 감자에서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고가의 식이섬유입니다. 비싸요. 그 이눌린이 들어가 있어서 장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좀 늘리고 또 유산균이 더 건강하게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실제 크기인데 좀 작죠? 작아 보이죠? 네. 제 실제 크기랑 비교를 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근데 이게 양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실제 크기보다 좀 크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이게 비교해봤는데 뻥치면 안 되니까. 네, 좀 더 크네요. 네, 요게 실제 크기인데 화면이 좀 큽니다. 네. 뭐, 핸드폰이 작네, 훨씬 작네. 노트북은 큰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한번 헛소리 한번 했고요. 이 유산균이 보시면 저희 뒤편에 유효균수라고 하는데 보장균수가 100억이 써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산균은 굉장히 잘 죽습니다. 약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LGG BB10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기간이 뒤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이제 그 날짜가 나와 있는데 유통 기간까지 살아 있는 거를 그 균수를 유효균수, 보장균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저희게 18개월 정도 되거든요. 생산일부터. 근데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유효균수가 투입균수 말고 실제 들어간 균수 말고 유효균수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효능이 똑같은 균을 만약에 썼을 때는 10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LGG BB12가 10억 들어있고 저희는 100억이다. 유효균수가 10억이고 저희가 100억이면 10배이죠. 근데 어디는 균주가 틀려요. LGG BB12가 아니야. 그거보다 좀 희마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효능은 저희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효과를 유산균을 드시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 중에 정말 중요한 건강이 뭡니까? 장 건강이죠. 네, 그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유산균이죠.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중에 판매되는 유산균보다 효능이 10배 이상이다. 대단하죠. 예, 이런 제품 안 드실 이유가 없죠. 네. 남녀노소, 너도 나도 네, 하루에 한 포 아니면 이틀에 한 포. 초반에는 좀 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하루에 한 포, 시간 지나서 이제 내가 좀 건강해. 장이 너무 좋아. 이럴 땐 이틀에 한 포, 3일에 한 포 드셔도 충분히 네, 장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 쉽죠? 재밌죠?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Q&A 시간인데 Q&A 시간인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들으시면서 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거 뭐든 상관없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Q&A 하려고 조금 일찍 빨리빨리 끝냈거든요. 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유산화 제품 비싸가지고 못 먹겠어요. 많이 먹고 싶은데 조금밖에 못 먹어요. 아껴 먹어요. 예, 유산화 제품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유산균 말씀드렸죠. 유산균이 싸구려 유산균이랑 비교했을 때요. 한 달치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뭐 10,000원? 몇천 원? 큰 차이 안 나요. 근데 효능이 10배라면 지금 이 LGG BB12가 들어있는 지금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 10억 들어있는 제품이 할인해서 25,000원입니다. 근데 10억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유산화 제품은 할인받으면 3만 얼마? 4,000원? 3,000원?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비싸죠, 유산업계. 25,000원. 유산화는 32,000원 될 거예요. 아, 비싸네. 10,000원 정도 비싸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격은 비싸죠. 근데 효능은 10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유산학기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죠. 그럼 반을 나눠서 드시면은, 그러면은 16,000원꼴이 되잖아. 그래도 효능은 5배야. 효능이 5배가 높고 훨씬 싼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유산화의 대표적인 제품이 헬스팩이죠. 헬스팩은 할인받으면 한 11만 5천 원 정도 하나요? 근데 이것도 비싸다고 합니다. 네, 가격은 비싸죠. 근데 우리 유산화 종합 비타민 헬스팩은 4가지 제품이 들어있거든요. 4가지 제품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제품당 얼마 꼴이 되나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비싼 거예요. 네. 타사, 뭐 싸구려, 뭐 대여섯 가지 들어있는 제품, 뭐 이런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랑 저희 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또 함량도 비교했을 때 대여섯 배,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이. 네. 그런 걸 저기 하시면은 안 비싸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효능과 함량과 이런 거, 네. 유산균은 유효균수까지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안 비싸구나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또 유산균 같은 경우는 양이 적어 보이죠. 적죠. 유산할게. 근데 그것은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필요한 첨가물이 있어서 부피를 크게 만드는 것은 눈속임입니다. 네,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계속 올라오는데, 네, 두 번째 질문. 언제까지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이런 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언제까지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식사는 이번 달까지만 하시고 이제 굶으실 생각이신지. 네. 영양제는 음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양제를 언제까지 먹는다는 것은 뭐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먹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건강한 식사를 하고 싶으면 계속 일반 식사와 영양제를 같이 드시면 되고 나는 건강 식사 안 해도 돼. 내 몸 배려도 돼. 뭐 세포 기능이 좀 떨어져도 돼. 하시면은 뭐 본인이 알아서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몸으로 느껴지겠죠. 내 컨디션이 다운되고 있구나. 그래서 언제까지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건강 식사를 언제까지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되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식사를 내가 계속 하고 싶고 좋은 이 컨디션, 건강 컨디션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오래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질문. 그럼 얼마 동안 먹어야 건강해지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얼마 동안 먹어야 되냐? 이 내용은 사람마다 틀리긴 합니다.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얼마큼 먹었을 때 건강해지는 것은 다 틀려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네. 질문 겁나 많이 올라오시네. 네, 다 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다. 빨리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경우는 사람의 이 체질 개선, 저희 유산화의 리셋 프로그램은 건강 체질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체질 개선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3개월 집중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면 사람이 안 좋은 체질은 산성 체질이라고 하는데 건강해지는 체질은 약알칼리성 체질입니다. 이 체질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시간이 보통 3개월. 근데 뭐 암 환자하고 운동선수 열심히 운동한 사람하고 틀리죠. 몸을 관리한 사람과 관리 못한 사람.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평균 보통은 3개월이다. 그래서 최소 3개월을 집중 관리하시면 건강해지는 것을 확 느끼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드셔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 오고 있는데요. 네,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되면. C300과 C600의 차이는 뭐냐? 그냥 하루에 하나를 드실래요? 두 알 드실래요? 이 차이예요. 네. 하루에 하나를 드실래요? 두 알 드실래요? 아침 저녁 드시고 싶으시면 C300. 나 하루에 하나만 먹으려면 C600.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 근데 좀 저 같은 경우는 C300을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 유산화의 과학기술을 믿지만 제 기분상 저는
아침 저녁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저 혈액 속에 비타민 C 함량을 항상 좀 유지하는 걸 제가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 먹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씨유백도 가끔 먹지만 시선백으로 아침 저녁 먹습니다. 함량의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그 고객분들의 어떤 클레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효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함량 비타민은 뼈 나이가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 분께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예? 저, 잠깐만요. 고함량 비타민은 뼈 나이가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 분께? 저기 우리 구민경 리더님 이거 저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네. 아, 네, 예. 고함량인 비타민을 먹으면 성장기인 아이들한테는 그 네? 뼈 나이가 많이 측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기본 영양이 채워지면 그런 것도 채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잘 대화가 안 통해서 한번 음, 여쭤봤어요. 음.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께 노화가 빨리 아, 된다라는 뜻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아, 그렇죠. 고하면 네, 예. 네네.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함량 비타민을 먹으면은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뼈가 나이가 빨리 먹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뼈 나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말고? 뼈 나이만? 아마 성장 호르몬 뭐 이런 것도 다 음,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 건강하면 그 속도가 맞는 건데 건강한 그 속도를 우리는 빠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양이 충분했을 때 나오는 속도를 빠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이 영양이 부족해서 느리니까. 상대적으로 빠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뼈는요, 우리 신체 뼈는 10년에 한 번씩 싹, 한 번, 완전 다 갈리거든요? 이해하시죠, 이것도? 뼈의 네. 수명이 10년이거든요? 물론 뭐 저기, 10년 쓰다가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뼈가 쑥 빠져가지고 뿅 생기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서 10년 걸리면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징어 연체동물도 아니고 갑자기 뼈가 없어졌다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10년이라는 동안에 뼈가 한 번 다 바뀐다. 영양이 충분하면. 이해하시죠? 이해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나온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건강했을 때 그 속도를 갖다 빠르다고 또 표현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강한 어떤 그런 거를 경험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지은 리더님이 올려주신 게 화이버지와 FOS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예, 그 FOS는 프록트 올리고당이죠. 그러니까 이거 차이 그냥 쉬워요. 화이버지는 그냥 장청소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화이버지는 장청소다. FOS는 뭐냐 그러면 장 환경을 좋게 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FOS를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이 많죠. 네. 파이버지는 청소 개념, FOS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FOS 먹으면은 파이버지 먹는 것보다 이 변 보는데 시원함을 아마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파이버지를 드시면 그냥 우리가 마법의 똥가루 알죠? 확 나오는 거 느끼잖아요. 그죠? 확 느끼잖아요. 다이어트에는 어떤 게 좋으냐고요? 파이버지와 FOS 섞어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장 환경에 따라 틀리죠. 본인이 지금 장 상태가 청소를 먼저 해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래서 섞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FOS 환경을 빨리 좋게 만드는 게 좋은지. 그래서 환경이 빨리 좋아지면은 유해균들 때문에 설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FOS만 먹으면. 예, 그렇게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정시현 리더님 올려주신 질문이 이거 시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헬스팩에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E 들어있는데 추가로 더 먹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헬스팩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칼슘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E도 있는데 추가로 더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소비자분들이. 충분한 거 아니냐? 근데 헬스팩에 들어있는 양이 우리가 적진 않아요. 타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먹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최소한으로 그것도 그렇게 충분하게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몸 상태가 사람들마다 이런 컨디션이 다 틀리고 처한 환경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어떤 노동의 어떤 그 강도에 따라서도 상당히 몸에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헬스팩은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양인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안 좋은 환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럼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칼슘이 팍팍 빠져나가요. 마그네슘도. 그래서 더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덜 드셔도 상관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은 기본, 기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최적화돼서 더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건강하게 이게 컨디션을 올려놓으시면 느끼실 수 있죠. 차전 잡히는 장복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유사나 차전 잡힌 파이버지를 장복해도 되는지요? 요거는 왜 장복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차전 잡히가 좀 차가운 성질이라서 그런가? 네, 저도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차전 잡히를 장복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이버지 장복해 보셨어요? 네. 하이버지 장복해 보셨나요? 너무 좋은데? 장복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계속, 저는 계속해서 좋긴 한데요. 네. 어떤 다른 소비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이제 음.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차전 잡히를 이것은 이제 어떻게 가공하느냐. 가공 기술, 그리고 이제 차전 잡히도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공 기술에 의해서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저희 화이버즈 만들 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굉장히 좀 까칠까칠하게 만드는 화이버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화이버즈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쌀겨 같은 거 들어갔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에 스크래치가 되느냐, 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차전자피가 갖고 있는 효능 중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건 제가 좀 더 추가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찬 성질 때문에 아마 장에 이제 그 찬 성질이 계속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마 거와 가공의 문제, 가공이 잘못됐을 때 문제,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좀 저도 추가로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이건 좀 부족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좀 우리 이하론 골드님이 화이버지와 FOS는 차량 옵션으로도 설명드린다. 네, 기본으로 해도 되고 아니요. 추가 저 옵션 해도 되고. 헬스팩이랑 옵티마이저. 헬스팩 옵티마이저? 예. 헬스팩 옵티마이저를 차량 옵션으로 얘기한대요. 네. 헬스팩에다가 더 다른 거 드시는 것은 추가 옵션. 그렇죠. 좋은 거죠. 자, 네. 다른 질문이 지금 이거는 뭘까요? 아마도 성장기, 우리 민경이더니 아마도 성장기 아이에게 성장을 방해한다고 들었다는 게 어떤 얘기죠? 차전자피 말씀드린 음. 거였어요. 네. 네. 오케이, 이것도 이제 카더라 같은 느낌인데요. 그죠? 저는 여기 한혜경 리더님 올려주신 거 1년에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먹었는데 내성 못 느끼고 잘 먹고 있거든요. 네. 내성이 안 생기죠. 영양제는 내성이 안 생깁니다. 근데 간혹 이런 내성 잘 말씀하셨네. 내성이 뭐 생기는 거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뭐 3개월 먹고 쉬었다가 먹어야 된다. 뭐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밥을 3개월 드시고 쉬었다가 또 3개월 또 뒤에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뭐 과일도 뭐 계속 먹으면 내성 생깁니까? 아니죠. 네. 의사의 답변은 저는 무방하다고 나오고, 내성 생기신 여기 바로 밑에 있었네. 네. 내성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내성 안 생깁니다. 네. 영양제는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음식입니다. 네. 음식이에요, 음식. 네, 물리죠. 맞아요. 물려.
이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 이소플라보 섭취 시 주의해야 할까요? 갑상선 질환이랑 이소플라보 플러스하고요. 좀 일반적인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약으로 먹는 경우도 갑상선 쪽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이 갑상선은 이 원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보통 염증성으로 오는 경우, 또, 이 자가면역 질환 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인들은 이 면역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소플라본 플러스 섭취량은,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천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있죠. 이소플라본 플러스를 이제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이걸 드실 때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밀 조직이 생겨서 그게 치밀 조직이 생기면은 암으로 가는 경우가 높거든요. 네, 이런 경우 있는데 저희 유산화 이 이소플라본 플러스는 천연이고 약이 아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돼. 네,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갱년기 특히나 끝나신 분들은 이소플라본 플러스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마그네 칼디랑. 왜냐하면 뼈가요, 삭죠. 나이 드시면 삭는다는 표현 쓰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은 여성들은 뼈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남성 할아버지들 보면은 거의 등이 굽어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은 못 봤죠. 근데 할머니들은 많죠. 등이 굽는 분들. 그게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소플라본 플러스 꼭 드시게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 뭐 밑에 지금 이제 제가 쭉 봤는데, 네, 메시지를 쭉 봤을 때, 네, 예, 청어골도님이 또 올려주신 것도 있고요. 지금 톡으로 한번 여러 가지 올라와 있어요. 자, 네, 시간 관계상 네, 우리 영양 강의는 길게 하면 질리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지금 톡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보고 있는데 공유는 끄고요.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임산부도 이소플라본 섭취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고요. 근데 굳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왜냐하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생리도 안 하시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문제로 인한 질병이 없을 때는 뭐 굳이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네요. 네. 자, 이렇게 됐고, 1시간 정도 제가 오늘 우리 소비자분들, 신규 리더님들 위해서 좀 쉽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질문도 많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